종 분화의 과정은 물리적으로 떨어짐으로써 생겼던 그런 격리에 의해서 결국은 생식적 격리에 이어지면서 종이 분화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같은 지역,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분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기작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동지역성 종분화 혹은 동소 종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종이 서로 갈라지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갈라졌던 종들이 어찌어찌해서 다시 서로 섞여서 살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잡종지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섞여서 살고 있을 때에 과연 이미 갈라졌던 종들은 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소위 이지역성 종분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이번에는 지리적 격리가 없이도 동일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종분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동지역성 종분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이 부모종하고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소위 배수성을 보여주는 거, 배수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성선택이라든가 서식지 분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배수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에 우리가 보통 세포 분열에서 감수 분열을 하면은 핵상이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En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는 아버지 쪽으로, 하나는 어머니 쪽, 즉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NN을 받아서 EN이 되고 다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EN이 NN이 되는 과정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연히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우연히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벌이 더 만들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배수성이라고 합니다. 배수성과 성선택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종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작. 다 배수성에 의한 종분화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부모종이 EN=6, 즉 세 종류의 염색체가 각각 쌍으로 존재했어요. 그 세 종류의 염색체가 한 종류당 2개씩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염색체 수는 6개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감수 분열에 의해서 EN=6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N=3이 돼야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게 세포 염색체가 2배로 증가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4배체 세포가 됐고 얘네들이 감수 분열에 의해서 EN=6인 배우체가 형성이 됐어요. 결국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4N=12로 한 종류의 염색체가 4개씩 있다 그래서 4배체거든요. 그래서 부모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은 EN=4였고 B종은 EN=6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잡종은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상동이 아니라서 짝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래서 만날 길이 없는데 어찌어찌 했는지 N=2하고 N=3인 배우자가 만나서 N=5가 됐어요. 얘네들은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무성생식 밖에 못해요. 그죠? 무성생식 밖에 못하고 유성생식은 못하는데 세포분열 오류에 의해서 생존력과 생식력을 가진 EN=10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기에서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본 새로운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즉 동지역성으로 살면서 배수성에 의한 종 분화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적인 선택, 즉 수컷, 암컷 서로 선택하는 걸 우리가 성선택이라고 하죠. 성선택에 의한 동지역성 종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생물학자들이 최근에 생겨난 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선택의 대표적인 얘기가 빅토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의 호수에 서식하고 있는 시크리트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시크리트라고 하는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실험적인 것을 해본, 그래서 시크리트라고 하는 물고기가 물고기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 똑같은 빅토리아 호수에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시크리트들이 있는지, 생긴 것 대표적으로 다음 장면에서 그림을 보겠지만은 이런 급격한 다양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냐면 한때는 이 호수의 최대 시크리트가 600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전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이 시크릿들이 다른 호수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강을 따라서 이주해 오면서 10만 년 내에 이들 종들이 600종 여종이 몇 년? 10만 년. 10만 년 600종이 만들어지는데 10만 년 정도 걸렸다. 뭐 10만 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지구의 역사를 약 45, 6억 년으로 보고 그 46억 년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 10만 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10만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렇게 600여 종으로 늘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빅토리아 호수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도를 봐도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노란색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죠. 여기 보면은 벌써 넓은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적도선이 지나가요. 선생님은 한 2000, 벌써 한 6, 7년 전에 2013년인가 12년인가 몇 년인지 15년인가 여기 케냐 탄자니아 여기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흔히 그 소말리아 왜 해적들 출연한다고 하는 소말리아고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 걸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엄청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얼마나 크면 이렇게 넓은 지역을 표시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는 시크리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자연광에서는 얘네들의 암컷과 수컷은 얘네들끼리만 확실히 구분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성선택을 해요.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색깔을 자연광에서 쫙 빼버리고 오렌지 색깔빛, 단색광, 주황색광이죠. 주황색광만 비춰줬더니 여러분들이 봐도 잘 구별이 안 되죠. 물고기들 더 구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잡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잡종이 생존 가능하고 생식 능력까지도 있더라. 그러니까 다양한 600여 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선택에 의해서 이때는 자연광에서는 서로 섞이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런 그 광원에 대한 차이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이 실험을 한 것은 뭐예요? 시클리트의 성적 선택이 생식적 격리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생식적 격리가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주의 역사에서 나온 건데 그 서식지 분화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부모들이 활용하던 서식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또 다른 서식지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다른 서식지나 자원을 이 전체 집단 중에 어떤 부분 집단이 이용함으로써
같은 지역에는 살고 있지만 각자의 길을 감으로써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이 되는 과정. 동지역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약 200년 전에 유럽인들이 이제 그 뭐예요, 유럽에 살다가 이제 미국과 같은 아메리카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에 주목을 하는데 이게 사과 과실파리인데 원래 얘네들은 그 사과의 해충이에요. 사과의 해충인데 그 사과 가시파리가 사과에서 이렇게 그 여기 즙을 빨아먹고 뭐 이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사과 먹는 파리가 사과나무 열매보다 여기 산사나무거든요. 이게 산사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사나무고 여러분들이 뭐 산사나무를 또 서양 산사나무 무슨 산사나무 또 더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열매를 흔히 봐요. 이거를 사과 대신에 여기를 부모 집단은 사과를 먹었는데 얘네들은 산사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완전히 부모 집단과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 그러니까 서식지 분화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서식지 분화, 뭐 그다음에 동지역성이 드러나는 배수성에 의한 거, 성적 선택에 의한 거, 서식지 분화. 그다음에 이 앞에서 했던 강의는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고 결국 종분화가 일어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알아봤잖아요. 즉 동지역성 종분화하고 이지역성 종분화를 알아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데가 바로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섬.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섬에서 종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종분화의 전시장은 바로 어디다? 격리된 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격리된 섬에서는 공통 조상이 있었겠죠. 공통 조상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종이 적응 방산에 의해서 적응해서 퍼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적응 방산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진화하는 과정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격리, 종분화, 격리된 옆에 섬에 또 재이주하는 사건,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적응 방산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어떤 몇몇 종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더라. 그 여기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갈라파고스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핀치새. 얘네들은 같은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지만 씨앗을 먹는 애들은 부리가 이렇게 단단해져 있죠. 도구를 이용하는 녀석들은 거기에 맞는 부리를 가졌고 곤충 잡아먹는 것들은 곤충을 쏙쏙 찍을 수 있도록 이런 부리를 가지고, 그래서 다 같은 핀치새지만 이렇게 거기서 서식지, 먹이, 뭐 식량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 매우 비슷한 두 종이 이제 격리되었다가 다시 접촉하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생식적 격리가 다시 확연하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다시 비슷한 종으로 서로 생식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다르게 된 길을 걸었던 다른 종들이 만나서 교배해서 최소한 일부 잡종 자손이 생기는 지역을 우리가 잡종 지역이라고 흔히 불러요. 이런 잡종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잡종지대 형성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잡종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원래 한 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전자가 서로 잘 흘러다녀요. 즉, 교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개체군이. 한 종의 세 집단이죠. 한 종의 이 집단, 이 집단, 이 집단이 서로 교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서 한 집단이
두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유전자 흐름에 대한 장벽이 형성이 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잡종지대에서 다시 만났어요. 과연 이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종이 돼서 유전자 흐름이 멈췄는데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영원히 다시 안 만날까요? 아니면 만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가지 잡종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화가 되더라. 이 강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생식적 장벽이 아주 강해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종의 형성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더라. 생식적 장벽의 강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생식적 장벽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융합이 일어나더라.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융합이 일어나더라. 또는 잡종 개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거는 새로운 하나의 종이 돼서 융합이 일어나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요거는 잡종도 생기기도 하고 뭐 잡종 개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크게 강화와 융합과 안정의 길을 걸을 것이다. 파서블한 가능한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각각에 대한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융합 현상을 시크릿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살았던 녀석들 그걸 통해서 융합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앞에 이런 밝은 이런 색깔을 띤 녀석이 있었죠. 또 이런 색깔을 띤 녀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30년 동안 전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빅토리아 호수에는 시크리드가 몇 종 정도 있었다고 600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종 정도가 사라졌대요.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나일 농어라고 하는 포식자가 도입이 되면서 멸종을 했고 근데 또 그런데도 나일 농어가 먹지 않는 종들도 사라졌더라.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생태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얘네들끼리만 결혼한다고 그랬죠. 얘네들. 그런데 실험실에서 연구해 보니까 빅토리아 호수가 점점 오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점차로 오염되면서 이 앞에서도 왜 단색광, 오렌지광으로 처리했을 때 구별을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여전히 잡종지대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물이 흐려지니까 얘네들끼리 이제 다시 교배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 강화와 융합과 안정 중에 이거는 어떤 사례예요? 융합의 사례를 보여주는. 나머지 강화는 뭐 도저히 여전히 안 만나더라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안정은 어쩌다 계속적으로 때때로 뭐가 잡종들이 나온다. 이게 저기 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의 분화는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나요? 종의 분화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종 분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종들이 조상종으로부터 생겨날 때 많은 변화를 겪지만 일단 출현하면 일생 동안 거의 변화가 생기지 않다가 다음에 다른 게 톡 나타나면은 분절적으로 생긴 건다라고 하는 단속 평형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아니다. 변이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축적이 되면서 새로운 종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단속 평형설과 점진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종분화는 수천 년, 짧게는 뭐 한 4, 5천 년, 뭐 길게는 수만 년, 수십만 년. 그래서 어느 경우는 여기서 짧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수천 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엄청 짧은 건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나 지구의 역사를 생각해 보고 수만 년에 비해서는 수천 년은 짧은 거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단속적 패턴이 이렇게 변이가 일어났다가 그대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다른 놈이 나오면 그대로 쭉 가고 점진적 패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서로 다른 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적인 이 뭐 패턴에서는 새로운 종은 부모종에서 갈라져 나올 때 대다수 변화가 확 일어나 버리고 이것이 그대로 쭉 거의 변화되지 않고 가더라. 이게 단속적인 패턴인 거고 점진적인 거는 뭐라고요? 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더라.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인 패턴을 주장하는 진화학자도 있고 단속적인 패턴을 주장하는 진화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하나의 모델이니까 이 모델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판가름 나지는 않았습니다.